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 번째 발표를 맡은 뭔가 낯익은 분들이 막 있으시네요.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김류미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편집자로 주로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6월 달에 출판사를 관두고 IT판에서 소위 스타트업이라 말하는 그런 종류의 회사를 공동 창업해서요. 지금 주식회사 어떤 사람들의 코파운더고 CEO를 맡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아마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마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는 여정을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목이 약간은 거창하게 편집자 책으로 IT를 만나다 나는 어쩌다 스타트업을 하게 되었을까. 요즘 워낙 스타트업 관심 많으시니까요. 약간 조금은 도움이 되는 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저에게 책이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책이 어떤 의미일지 한번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책은 성장의 매개체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좀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환경에서 자랐고요. 그 과정에서 책이라는 게 항상 동경의 대상이었고 저 책을 만드는 사람들, 한국의 어떤 지성사회 속에서 내가 뭔가를 보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열심히 책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출판 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블로그 활동을 약간 했던 시절의 경험을 삼아 책을 쓸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7살에 첫 책,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유명한데요. 은근리얼 버라이어티 강남소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건 에세이고요. 제가 어린 나이에 쓰게 된 계기는 이 시리즈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서사를 담는 우리 시대 젊은 만인보라는 시리즈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 시민단체 활동가로 첫 직장을 시작했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후 출판사, 오랜 꿈을 갖고 있던 출판사에 들어가서 온라인 마케터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도서MD라고 해서 그 아까 박태근 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서점에서 책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MD 경험이 저에게 줬던 건 우리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 팔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가 막상 받았던 굉장히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는 책들은 실용서, 컴퓨터, 참고서, 수험서, 대학교재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종류의 컨텐츠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누군가에게 필요가 있구나라는 거를 눈이 아니라 매출 숫자로 확인해야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매일 3시까지 야근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다. 원래 꿈이 편집자를 꼭 해야겠다라고 돌아와서 출판에서 다시 편집자를 했었고요. 그 계기에 이 책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책을 사실은 내서 받은 인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일수일을 소화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책이 부가적으로 준 매출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이후 1년 반 동안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칼럼을 썼기 때문이에요. 고정 연재를 받으면 필자로서는 굉장한 원고료가 축적이 됩니다. 물론 원고료 자체는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에요. 근데 그걸 1년 쓰다 보면 돈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일쇄 판매 인세보다 많아지는 수입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름도 팔리고 이런 자리에 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만드는 편집자인 동시에 마케팅 경험을 갖고 있고 유통을 알고 있고 저자의 경험을 가진 좀 특이한 커리어를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케터인 시절에는 이런 이상한 걸 했었는데요. 요 위에 있는 거는 올림픽의 몸값이라는 제 첫 직장에서 나온 책인데요. 당시 김연아가 동계올림픽에서 선전을 할 때라 저희는 과감하게 제가 또 시민단체 출신이잖아요. 길거리에서 뭔가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이제 뽑아서 피켓을 막 매게 하고 김연아를 사수하라는 컨셉으로 책 표지를 들고 신촌 그리고 홍대 그리고 주요 대형 서점이 있는 강남, 광화문을 끌고 다녔습니다. 일주일 동안요. 굉장히 출판사에서는 참 특이한 애가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막내였을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한국문학 10위 안에 꼭 들어가는 책인데요. 7년의 밤이라는 책을 마케팅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책이 원고가 좋다는 얘기는 알았고요. 당시 저자님이 그렇게 유명하시진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굉장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계시고요. 원고가 워낙 좋아서 좋은 컨텐츠를 어떻게 알릴까라는 과정에서 당시에 영화에 대한 애정이 컸던 담당 편집자, 그리고 이상한 걸 좋아하는 마케터,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의미부여를 해주시고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 광고회사 경험이 있으신 주관님 이렇게 셋이 합작을 해서 어마어마한 북트레일러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북트레일러 사상 최초로 9시 뉴스에 소개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책이 굉장히 북트레일러도 효과를 많이 봤고요. 저는 이제 이 광고에 굉장히 애착이 많은데요. 요거는 조선일보에 실렸던 6단 광고인데요. 책이 좋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책이 나가자마자 제가 모든 블로그를 다 뒤져서 웹에 있는 책 관련 리뷰를 싹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씩 다 딴 다음에요. 사장님한테 가져갔어요. 요거를 가지고 뭔가 광고를 만들면 기가 막힌 바이럴 마케팅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독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소개한 책 소개가 어딘가에 알려진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라고 해서 이걸 들고 사장님이 바로 디자이너에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서체를 잡으시고요. 사장님을 인식하게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했던 거는 마케팅이란 기존에 있는 콘텐츠, 그러니까 책이라는 굉장히 좋은 소설, 문학작품을 다시 한번 읽기 쉽게 재가공해주고 큐레이션해주는 역할이 아닐까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모바일 시대, 스마트폰 시대라고 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읽고 싶어 하지요. 다만 그게 책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읽는 양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재발견할 수 있게 마케터란 커뮤니케이터인 동시에 큐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제가 편집자가 되면서 저희 가장 사랑하는 저자 한윤영 선생님이신데요. 이제 이분과 이것저것 하면서 이런 이상한 걸 또 거리에 붙여서 아까 박태근 MD님이 소개해 주신 이 거리 포스터고요. 여기 카톨릭회관 청년회사에서 했던 저자 행사였어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게릴라 마케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제가 했던 마케팅 중에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편집자가 되고 나서, 아까 마케터였고요. 편집자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맡게 된 원고였어요. 근데 담당 편집자인데 과거에 마케팅 경험이 있다 보니 사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류미 씨 뭔가 아이디어 없겠어? 마케팅 아이디어 라고 해서 북트레일러를 또 만들자니 북트레일러 시가가 너무 비싸고 뭘 할까 하다가 당시 유명한 굽시니스트 본격 시사인 만화에 그리시는 굽시니스트 작가님께 웹툰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점에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책 소개에는 웹툰 만화가 있어요. 그리고 인포그래픽을 만들었습니다. 요게 사실 엄밀한 의미의 인포그래픽은 아닌데요.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한 장의 화면으로 구현을 했죠. 그리고 저 인포그래픽이 엄청 돌아다니게 됐는데요. 그 계기를 마련해 준 게 트윗봇이었습니다. 트위터에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봇을 만들어서 책에 소개된 인포그래픽과 그리고 책 구절 이런 거를 공유를 했는데요. 이게 첫 트윗이에요. 첫 트윗이 올렸는데 리트윗이 549번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제일 앞에 계신 여기 아름다우신 여자분 공지영 작가님이 리트윗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타고 가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컨텐츠를 즐겨주시고 사람들은 이게 책 홍보 봇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굉장히 이 말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많은 시사점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리트윗이 되면서 이 아이가 무한 성장해서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조작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스크라이빙 북트레일러를 만들어서 이것도 제가 알기로 7년여간 북트레일러 이후로 가장 많은 뷰를 기록하고 있는 북트레일러예요. 요거는 나중에 한 번씩 보시면 재밌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 제가 소개가 됐습니다. 일요일 밤에 류미님이 네이버 메인에 뜨셨어요. 아니 왜죠? 라고 했더니 희한한 마케팅을 했다라면서 소개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책을 알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고 나서 저는 참 즐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책 한 권을 팔기 위해서 이걸 다 해야 될까? 저는 편집자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과연 컨텐츠를 만든 사람으로서 이 짓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진지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왕 하는 거 회사 내에서 안 하고 밖에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팟캐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팟캐스트의 정체는 저와 첫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미녀의 편집자님과 함께 두 여자의 꽃놀이패라는 이름으로 편집자들이 자신이 만든 책을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말이 많다 보니 제가 분량 조절을 잘 못해서 항상 방송이 되게 길었는데요. 누적 다운로드 숫자도 적지 않았고 또 당시에 출판 팟캐스트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라 굉장히 재밌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대형 출판사나 유명 저자가 아니라도 직접 만들 수 있는 팟캐스트의 가능성을 보자는 의도로 했고요. 그리고 꼭 편집자들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저자들의 뭐 한윤영의 미나상 운동하자, 하늘빛 MD 소년의 업무일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출판 언저리 근처의 콘텐츠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획을 해서 한 4회까지 올라왔는데요. 제가 창업 준비를 하면서 바빠서 더 이상 방송이 업로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제가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매번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서 돌릴 수는 없다. 그럼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할 수 없을까? 요거는 이제 제가 트위터에 공유하는 거.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서도 책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요건 이번에 저희 서비스가 소개했던 건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자 SNS에서 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한 군데서 모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큐레이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고민이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제가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칼럼을 보고 어떤 개발자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건 이 자리에서만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데요. 개발자님께서 칼럼을 재밌게 잘 봤습니다. 한 번쯤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만난 날 4시간 정도 수다를 떨었어요. 물론 개발자님이었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잘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시키기 위한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또 제 칼럼을 읽으신 게 하필 제가 가장 뷰가 잘 나왔던 20대 섹스의 경제학 이런 칼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뵙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난감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개발자님과 수다를 떨다 보니 마침 또 개발자님이 책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의 지점이 저는 출판에서 시작해서 IT로 넘어가는 과정에 채널 실험을 했었고요. 개발자님께서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책을 향해 나아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서 만날 수 있었던 과정이 적지 않게 꽤 걸렸지만 만날 수 있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맥북을 가지고 스타벅스 같은 데 원래 안 가는데요.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면서 페이스타임으로 개발자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IT판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런 행사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행사에 갔을 때 이제 IT 쪽 계신 분들의 이 언어 체계나 화려한 슬라이드 같은 걸 보면서 열심히 눈팅을 하기 시작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해왔던 것들과 지금 개발자님과 만나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까라는 관심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했었어요. 이건 지난 10월 와우 페스티벌 저기 홍대에서 열렸던 행사에 저희가 참여했던 부스인데요. 부스는 뭐 보다시피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그 테마를 10개 정도 골랐어요. 그래서 쿠키를 만들어서 바구니별로 넣었습니다. 이 저희 테마들을 잘 보시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여행서의 다른 이름이고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 왜 이렇게 힘드니 심리학 책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인문학과 암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안 집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이거 하고 나서 바로 다 바꿨어요. 삶이 버거울 때 인문학 이렇게. 네, 그리고 뭐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요? 사회과학 책이겠죠? 저렇게 하면 안 팔리더라고요. 우리 사는 세상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3일 동안 무한 진화를 거쳐서 예,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이게 뭐냐면요. 썸나라 책쿠키라고 저희가 썸리스트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책쿠키를 만들었고요. 같이 드실래요? 같이 읽을래요? 하고 포춘 쿠키를 열면 책이 소개됩니다. 그 10개의 테마에 맞는 책들만 골라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왔을 때 이 책이 자기에게 맞는 책일 확률이 높겠죠. 그걸 들고 그 부스에 가면 에코백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사서 오시면요. 할인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굉장히 재밌어 해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 에코백의 모습이고요. 작가 책갈피도 같이 증정을 해드렸고요. 책갈피는 요건데요. 작가들을 보통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딱 3개만 골라가실 수 있게 부스에서 그냥 마음껏 골라가시라고 오픈을 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작가를 골랐더니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를 3명 고르는 과정에서 많은 취향들을 드러내셨고요. 실제로 에코백이나 쿠키보다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서울의 북카페라던가 오늘도 여기 몇 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따가 나가실 때 하나씩만 골라가시면 됩니다. 총 70개입니다. 네, 그런 걸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의 컨셉은 뭐냐라고 했을 때 책과의 만남, 책을 통한 만남, 책으로 썸 타는 썸리스트입니다. 북이나 책이 들어가는 서비스가 지급돼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이 장면 아시죠? 다들 뭔가 이렇게 서점에서 이런 로망들 있으시잖아요. 도서관에서 이런 로망, 예, 저 많습니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서비스 컨셉은 책을 매개로 사람을 연결하고 연결망 속에서 나에게 맞는 책이랑도 썸 타고 그 책 읽은 사람이랑 썸 타는 그런 식으로 컨텐츠의 정제 과정을 저희가 만들어 보기로 한 거고요. 요거는 SNS에서 일단 페이스북에서 책 소개, 그리고 이건 저희 베타 서비스 돌렸던 모습이에요. 피드에 뜨는 책 소개, 그리고 여긴 제가 쓴 책 소개 누르면 저희 사이트로 넘어옵니다. 저희 사이트는 이렇게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뷰어를 지원해요. 그래서 지금 썸리스트닷컴에 들어가시면 이게 어떤 형식인지 한 화면에 280자 제한이 있고요. 단락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라이빙, 그러니까 스크롤 방식으로 손으로 쉽게 터치하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책 소개가 나오면 여기서 공유도 할 수 있고 좋아요 할 수도 있고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앱이죠. 그래서 썸리스트의 장기적인 지향점은 책과의 만남, 책을 통한 만남, 도서 마니아들을 위한 모바일 북카페,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컨텐츠, 리딩 방식과 그다음 책 소개 방식을 통한 독서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책을 발견하고요, 큐레이션하고 구매하고 가로 넘겨보기. 책이 좀 묵직하고 항상 어렵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쉽게 가공한다면 쉽게 나에게 맞는 책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 다만 이 과정은 팔로잉, 그러니까 관심사나 취향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읽는 책이라면 나도 궁금해서 읽어볼 것 같다라는 점에서 출발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번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를 기념해서 오픈한 웹진입니다. 와무 페스티벌 때도 그 출판사의 추천 도서를 받아서 리뷰 웹진을 꾸미긴 했는데요. 이번에 아주 본격적으로 사랑을 테마로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인들이 아닌 취향을 잘 가지고 있는 특별한 독서가들의 그런 책 리뷰를 받았고요. 들어가 보시면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사랑에 관한 해석들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되게 즐거웠던 건요. 저는 사실 책을 기획하는 편집자라는 생활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책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편집자라는 직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정말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즐길 수 없었고, 또 도서 MD 역시 책의 무게에 짓눌려서, 매출의 숫자에 짓눌려서 정작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웹진을 오픈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필자들에게 글을 받기도 하고 책을 소개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책이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편집이나 출판에 대한 애정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저한테 참 의미가 있었어요. 요거는 제가 빨간 망토 차차 옷을 입고 와무 페스티벌 때 아까 말한 그 썸쿠키를 뿌렸던 모습이고 저희 팀 사람들이고요. 요거는 저희 썸 타는 옷을 입고 제가 뒷모습을 찍은 겁니다. 이상 책을 소개하는 방식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제 가공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